지난 시간 빛의 입자성에 이어서 오늘은 입자의 파동성입니다. 183페이지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물질파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물질파의 이론과 전자의 회절 실험을 통하여 입자의 파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 봅니다. 물질파의 이론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 실험을 하죠. 입자성을 실험한 광전 효과의 경우는 대표적인 광전 효과의 경우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빛은 우리가 그 전에까지 알고 있었던 건 빛은 파동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간섭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회절도 일어나고요. 이런 성질 때문에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은 입자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광전 효과를 통해서. 그래서 빛은 이중적인 성질이 있어요. 파동의 에너지도 가지고 또 입자의 에너지도, 그래서 두 개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입자로 알고 있는 것도 입자적인 성질뿐만이 아니고 파동의 성질도 가지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브로이가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면 반대로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 이 물질의 파동을 물질파, 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길어서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드브로이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브로이파의 물질파의 경우는 파장이 mv분의 h입니다. mv라고 얘기하면 운동량이기 때문에 p분의 h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입자라고 하더라도 입자적인 성질도 있지만 파동적인 성질도 있어서 파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뒤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이나 이렇게 하면 아우라라고 사람이 서 있으면 이제 아우라라고 하죠.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다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거 파동적인 성질이죠, 이런 거. 그래서 아우라 파동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아우라 이렇게 좀 간섭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보자, 요 질량이 상당히 거시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 속도가 상당히 작죠. 그러다 보니 물질파에서 다루는 입자들의 경우는요, 질량도 워낙에 적고 그 다음에 속도도 워낙에 빠릅니다. 그래서 요 파장이 거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입자, 그런 것들의 입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 물체, 그래서 지우개, 샤프, 펜, 아니면 이런 것들, 사람, 이런 것들은 파장이 너무 작고요. 또 입자적인 거 중에서 제일 흔히 작다고 얘기하는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의 원자 모형입니다. 물질을 쪼개었을 때 가장 작은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입자를 이제 분자라고 얘기하고요. 분자를 더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에 명명된 게 원자입니다. 근데 원자의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있어? 원자 핵 플러스 전자가 있죠. 그런데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띈 입자들의 경우 서로 전기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띤 원자핵이랑 마이너스를 더 띈 전자를 이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떨어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따져보면 이제 이렇게 원운동을 시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모아서 현재 상태, 현재의 가장 타당한 법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거리 R을 놔두고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뭐가 돼? 구심력이 되어서 이렇게 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에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돌아갑니다. 전자가 원운동을 해요.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 가속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변합니다. 속도가 가속되면은 전자가 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전자가 가속되면 뭐가 만들어져? 뭐가 발생해? 바로 전자기파가 나와야 됩니다. 전자기파에 발생해서 극판 놔두고요. 교류전원 놔두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면 여기서 전기장이 아래로, 전기장이 위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자가 위로 아래로 가속되는 상황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 전자기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속되는 상황이니까 전자기파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전자를 돌리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기파가 발생하면 전자기파는 일종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를 발생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궤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여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충돌을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지지도 않아요. 그럼 이 이론을 전자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현재 상태를 가속시키는 전자가 원운동하는 가속 상황에서 전자기파가 안 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해서 요거에 해법을 댄 게 바로 뭐냐면 보어입니다. 보어의 특정한 조건, 그래서 양자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어의 양자 조건을 보면 질량이 m, 속력이 v인 전자가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돌 때 허용 가능한 전자의 궤도는 2파이 rmv 이꼴 nh다라는 것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n은 양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복잡하니까 일단 뒤쪽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면 원운동을 하게 되면 가속될 테고, 가속되면 전자기파가 발생해야 되는데 전자기파가 발생했다는 얘기면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결국엔 충돌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러냐, 왜 어떤 조건을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면 봅시다. 보어는 양자 조건을 통해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됨을 설명하였으나 전자가 양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까닭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정한 궤도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어.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만 한번 이해해보죠. 그래서 기타와 같이 양끝이 고정된 줄을 튕기면 진행파와 반사파가 서로 만들어서, 진행파라고 얘기하면 이쪽 특정한 방향 필요 없어. 이쪽으로 가던 파동이 가서 튕겨져 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올 테고요. 그럼 이쪽으로 가던 파동이 가서 튕겨서 반대쪽으로, 그래서 진폭, 진동수, 파장 모든 같은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나가면서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 이걸 정상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상파가 됩니다. 그런데 양쪽 끝이 정상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튕겨지면 정상파가 이런 모양, 기본 진동, 이 2배 진동, 3배 진동, 좀 더 하면 4배 진동, 5배 진동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절의 줄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하면 요 현에서 만들어진 정상파의 파장은 얼마니? 파장은 2L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의 경우는 파장이 L이고요. 요거의 경우는 3분의 2L일 겁니다. 정상파의 파장이. 그러니까 L을 가지고 얘기하면 L은 2분의 람다, L은 람다, L은 2분의 3람다가 될 테고요. 따라서 양끝이 고정된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정상파의 파장, 요 현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종류는 파의 길이가 요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양변에 2씩 곱해주고 2씩 곱하기 2씩 곱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람다 아니면 2람다, 3람다, 4람다 되겠죠. 그래서 EL 이꼴 n 람다, 그래서 n은 1부터 쭉 넘어가는 이런 파장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될 테고요. 이걸 가지고 요 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드브로이는 전자가 파동이라면 정상파의 조건이 보어의 양자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원자의 궤도 요 껍질
요 궤도 면을 파장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파장이라고 얘기하면 파동의 형태라고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거리, 다시 말하면 요 2파이r에 해당되는 이 궤도 원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정상파일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파 요 현의 길이를 EL이라고 얘기하면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EL 이꼴 M 람다가 되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요 EL에 해당되는 게 요 원의 그 궤도의 뭐라고 그래야 돼? 궤도 바깥면 전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바깥면 전체의 길이가 원주 이게 원의 바깥이죠. 그래서 원주 그래서 2파이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바꾸면 2파이 r은 n 람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 정상파 조건의 드브로이의 경우는 드브로이 물질표의 경우는 람다는 mv분의 h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줘 버리면 람다는 mv분의 h를 집어넣고 mv를 넘겨버리면 2파이 rmv 이꼴 nh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궤도의 둘레가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의 정수배가 되어 정상파를 이룰 때만 전자가 안정한 궤도를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드브로이의 정상파 조건으로부터 보어의 양자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드브로이 파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한 배 기본 진동, 두 배 진동, 세 배 진동.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이건 세 배 진동, 네 배 진동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엔 없으니까 궤도 지름이 이렇게 될 때 또 하나 요런 진동도 만들어질 거예요. 요런 진동.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기본 진동부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때 들어왔다 나가는 거. 요건 두 번 나가고요. 얘는 세 번 나가고 얘는 네 번 나가고. 좀 더 지면 궤도 지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진동에 해당되는 거겠죠. 지름이 이렇게 된다면 뭐 기본 진동, 두 배 진동, 세 배 진동, 네 배 진동 이런 진동수에 해당되는 파장만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땐 안정화되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그 궤도를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궤도 주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양자의 조건을 만들었더니 만들면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면 전자가 특정한 궤도, 특정한 파장의 정상파만 가진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보어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까시고요. 일단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 부분 그래서 전위차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럼 이쪽이 플러스가 될 테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필라멘트를 통해서 전자가 이제 나와. 그러면 이 전자는 이쪽이 극판이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서 가속될 겁니다. 가속돼 버리면 전자의 해준 일, 다시 말하면 극판이 그 전자의 해준 일의 경우는 W는 이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V가 되죠. W는 QV니까. 그래서 그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압을 해주면 그 전자의 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날아가니까 운동하니까 결국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해든 일 W 이꼴 QV. 근데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니까 EV 이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고요. 요거는 결국에 써보면 2분의 1 mv 여기다 써볼게요. 전자의 해준 1의 경우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요거는 2m 묶으면 mv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m제곱 v제곱 mm 약분하고는 2분의 1 mv제곱. 근데 mv가 결국엔 뭐니? 운동량 p죠. 그래서 p의 제곱, 그래서 2m분의 p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물질파의 파장의 경우는 람다는 p분의 h가 되니까 요거는 p 제곱은 2m 2v니까 루트 2m 2v분의 h는 결국에 물질파의 파장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요 m의 경우는 전자의 질량일 테고요, e는 전자의 전하량, 그리고 v는 뭐니? 양쪽 극판의 전위차 v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전위차를 적당히 조절해 주면, 이건 h는 상수니까 물질파의 파장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걸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한번 쪽 문제는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질파의 이론적인 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드브로이가 물질파를 제안한 뒤 3년 뒤에 1927년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슨이랑 거머란 과학자가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자를 여기서 가속시켜서 아래로 내려 꽂히게 합니다. 니켈에 부딪혀. 그러면 니켈의 원자에 부딪히겠죠. 부딪히게 되면 얘가 튀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부딪혔으니까 튀어져 나간다고 얘기하면,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면 탁 튕기면 물론 수직으로 나오겠지. 근데 안에 원자라든지 전자라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면에 따라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약간 비스듬히 부딪히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갈 거예요. 튕겨져 나가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자라고 얘기하면 특정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내려 꽂히면 거의 대부분은 위쪽으로 거의 대부분 나갈 테고, 바깥쪽으로 가는 건 점점점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가는 거 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90도까지로 가면 0도부터 90도까지라고 얘기하면 수직으로 내다 꽂히는 것이 제일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아래 바깥쪽으로 가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입자적인 경우라고. 근데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내려오다가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실험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 여기의 경우는 니켈의 입자의 경우는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튀어져 나오더라.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게 왜 증가하냐라고 한 걸 이제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뭔 소리냐면, 전자가 파동이다 보니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부딪혀 가지고 특정한 각도로 튀어나간다고 합시다. 특정한 각도로 튀어나가게 되면 왼쪽으로 내려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내려온 거랑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튕겨나가게 되면 원자의 거리를 d라고 얘기하고, 요 튕겨져 나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라고 얘기하면 요 경로차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게 파이니까 이렇게 보면 요가 파이가 될 테고요. 그리고 따져보면 여기가 d고 여기 길이는 따져보면 d 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아니면 파이죠.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d 사인 파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다시 말하면 한 번, 두 번이니까 2파이가 돼버리면 마루랑 똑같이 마루가 만나니까 얘는 보강이 되겠죠. 그런데 요 경로차 d 사인 파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루랑 골이 만나는 2분의 3파이 아니면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해당되는 것의 경우는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상쇄 간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로차 d 사인 파이가 여기 n 람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n equal 1, 2, 3 집어넣으면 이런 경우죠. 보강 간섭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50도 부근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도드라지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바로
보강 간섭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d sin phi가 결국엔 m 람다인 조건일 때 이 부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니켈의 경우 몇 도이다? 50도 부분에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데이비슨이랑 거머가 니켈 결정에 쪼인 전자의 산란 실험 결과로부터 이식을 구한 이 부분 람다는 운동량분의 H 이퀄 루트의 MEV분의 H라가 잘 일치한다는 걸 함으로써 확인하면서 드브로의 물질파가 옳다는 걸 증명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전자 X선의 전자기파죠. 전자기파 빛의 경우는 회절 무늬가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전자도 회자를 시켰더니 전자도 쏴뒀더니 전자의 경우도 이런 회절 무늬가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 빛도 입자 파동의 성질, 전자도 입자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가진다는. 그래서 물질파에 대한 걸 또 이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